자, 얼마 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넥슨 창업자였던 이 창업자인 김정주 회장이 회사를 내놓겠다는 소식 때문에 초미의 관심이 모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과 게임 한류의 선봉적인 회사가 자칫 해외 기업에 팔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과학부 서정근 기자를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일단 매각과 관련해서 넥슨이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거 진짜 매각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매각 주관서 도이치뱅크 뉴욕 지점에서 그 잠재적 매수자로 평가되는 텐센트랑 글로벌 사모펀드들 몇 곳에 투자 제안서를 이미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안내서가 입찰 자격 원서의 결함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중 예상되는 본입찰에 다른 선수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상황은 돌이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안내서를 배포했다는 것은 일단 팔긴 파는데 예. 누구에게 팔지는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만.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김정주 회장이 게임 산업에 흥미를 잃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까지 제가 올해 취재하면서 넥슨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네. 김 회장 자체가 그렇게 게임에 그렇게 흥미를 가지는 게이머의 성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25년 전에 넥슨을 창업할 때는 이제 PC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엔딩이 없는 끝없는 게임을 즐긴다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워낙 새로웠기 때문에 여기에 꽂혀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실제로는 2004년부터 전문 경영인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회사 매출 볼륨이 2천억이 넘기 전에도 이미 전문 경영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을 일임하고 본인은 새로운 그 아이템과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서 네. 여기 여러 곳을 떠돌았던 사람이죠. 게임 산업 자체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서 매력을 더 못 느꼈을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판을 벌리기 위해서 이제 게임 부문을 매각하고 사업 인생 1막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뉴욕을 거점으로 글로벌 투자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게임 업계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가 누구에게 팔릴 것인가.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좀 다행일 법도 한데 혹시 중국 기업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바로는 텐센트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될까요? 적정 가격이요? 예, 텐센트가 유료후로 꼽히는 것은 넥슨을 살 이유도 있고 넥슨을 살 만한 지불 능력도 함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텐센트가 넥슨 자회사 그 네오프로의 던전 앤 파이터를 서비스해서 연간 3조 원이 넘는 돈을 벌고 이 중에서 1조 원 가량을 로열티로 넥슨에 송금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넥슨 그룹의 영업이익 자체가 1조 원이 안 되는 걸 보면 양사의 제휴가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텐센트가 클래시 오브 클랜 제작사 슈퍼셀을 인수할 때 최대 주식은 84.3%를 약 9조 9천억 원에 샀는데요. 이 회사 매출이 1조 원일 때 얘기였습니다. 그럼 넥슨 시가총액 기준으로 김정주 일가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6조 원대인데 네. 텐센트가 슈퍼셀 인수에 썼던 금액을 감안하면 그 자회사 네오플 하나만으로도 10조 원 가치가 있다고 김 회장이 텐센트에게 한 우겨볼 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왜 이 시점일까? 왜 하필 이 시점에 그 매각 이야기가 돌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해에도 김 회장이 텐센트에게 매각 관련 그 제안을 하고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상반기에 이 논의가 성사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만 해도 텐센트의 1순위 관심사가 그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인 그 정말 당시 핫했던 블루홀 인수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굳이 거금을 쓰지 않아도 넥슨의 핵심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를 앞으로 계속 서비스하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 2015년 중 그 텐센트는 넥슨과 던전 앤 파이터 서비스 계약을 10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2026년이니 사실상 종신 계약이나 다름없죠. 네네. 개발 중인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의 판권도 이미 텐센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이 매각을 위해 올해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인터넷 게임 섹터의 규제를 강화하고 텐센트의 주력 게임들에게 청소년 이용 시간 규제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서비스 허가를 취소하는 등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눈 나빠진다고 규제했었죠. 그랬었죠. 네. 네, 던전 앤 파이터의 그 안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아예 신규 게임 출시를 전면 금지한 것이 이제 김정주 회장에게 지금 아니면 제값 받고 팔 기회 자체가 없을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심어줬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장에서 바라보기로는요, 우리나라에 포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의 자회사들은 그래도 중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한가에 뛰어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넥슨 내부에서 분위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이제 매각 추진을 기정사실하고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당연히 유쾌하진 않겠죠. 그렇죠.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뭐 사모펀드 컨소시엄에 넘어가는 경우면 정말 거기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가능성이 높고요. 텐센트가 1순위로 거론되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 그 넘버원 게임사가 해외 기업 중국 회사에 넘어간다라고 좀 안 좋게 보겠지만 텐센트는 그동안 다채로운 투자를 진행하고 나서 확보한 해외 자회사들의 경영에 좀 간섭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네. 오히려 넥슨 내부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의 그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는 오히려 텐센트가 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을 대목인데 김정주 회장이 이렇게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한 것 자체가 텐센트가 기대했던 만큼 넥슨 인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를 보다 자극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넥슨 국내 직원들 노조 가입률이 한 이제 25% 정도인데 매각 추진 여파로 아마 노조 가입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넥슨이라는 회사의 그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중국 로열티를 배제하면 한국 사업이 손익분기를 겨우 넘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5천 명이 넘는 인력을 고용해서 다양한 장르 게임을 만들고 독립개발사들의 게임을 많이 픽업해서 배급하고 그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있죠. 회사가 많이 벌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남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 생태계 곳곳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겠죠. 돈벌이는 왜 아벌이로 하고요. 물론 오너 입장에선 이런 구조가 좀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회적 가치 측면에선 꽤나 바람직한 착한 기업이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만약 매각이 불발돼도 그 구조조정을 동반한 체질 개선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과학부 서정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